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경영을 다시 본다. 허경영 리뷰의 조 팀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픽한 영상은요. 전 세계가 노리는 한반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얘기 다들 강연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네.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지구의 핵심인지 네. 다들 아실 텐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뿅. 이 우주는 이 나무나 이 형광등이나 이 스피커는 내 말만 알아듣지 여러분 이름은 갖다 대면 몰라. 맞아요. 이런 사람이 지구의 인터넷 시대에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요즘에 프랑스, 독일, 유럽, 미국에 가면 무슨 말이 유행하냐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소문이 파닥에 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난세의 영웅이 온다고 한반도만 지금 세계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전 세계인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나오면 전 세계가 봐 안 봐? 한반도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난세야. 맞아요. 유엔군의 예산을 거의 다 쓰는 나라야. 전 세계 여러 개 유엔 국가들이 여기 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곳에서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데 그자가 신인이야. 근데 이미 전 세계 대학 교수들이나 인문학 교수나 철학 교수들은 한반도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며 그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왜?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일본이야. 맞아요. 그거를 좌우에 차고 앉아 있어. 맞아요. 그런 나라가 좌우에서 둥글게 보호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야. 이게 페니스란 말이에요. 페니스. 그러면 이게 중국이 이렇게 싸고 있어 안 싸고 있어? 일본이 이렇게 싸고 있어 안 싸고 있어? 여기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와. 여기가 정자가 나오는 데인데 왜 그러냐? 여기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올라가 안 올라가? 여기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합류해서 올라가 안 올라가? 이래가 러시아, 유럽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다 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뭐든지 마이크도 여기다 내가 뜯어봐야 소용없어요. 일로 해야 들어가고 피레침도 연필도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글자가 나오나? 이거 쓸 수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의 중심은 여기가 중심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이게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알아나? 이 땅이 일본이나 중국이 이렇게 생겨버렸다면 한반도에서 인물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죠? 세계적인 장소가 우리 하늘궁 보세요. 삥 둘러서 싸고 있죠. 이게 산이 저리 돌아가 버리고 이쪽 돌아가 버리면 여기는 허당이야. 신인이 올 곳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일본 지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둥그르마이 한반도를 싸고 있어요. 맞죠? 중국도 지도가 이렇게 안 생겼죠? 중국도 이렇게 싸고 있어요. 맞죠? 이거 여러분 예상. 그리고 여기 제주도, 여기 중국, 타이완, 여기 필리핀, 여기 뉴질랜드, 여기 호주. 이렇게 줄줄이 앞에 앉아 있죠? 이게 뭡니까? 안산이죠? 먹잇감. 이게 밥그릇이야, 밥그릇. 이런 나라에 이게 줄줄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알겠어.
여기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하바르보스크, 블라디보스톡 이쪽은 전부 현무야. 큰 산맥들이 있잖아. 그래야 안 돼. 백두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운이 내려오고 여기서는 먹을 거를 쭉 깔고 앉아 있고 자청룡 이거는 이거 다음에는 또 미국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갈라져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여기는 아프리카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아프리카 이렇게 보고 있나? 전부 한반도를 중심으로 날개처럼 양파같이 짜져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게 양파 껍질처럼 착착 싸고 있어가 그 안에 여기가 바로 생명자리야. 그래서 여기를 꼬레라고 그러고 핵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이 대한민국은 세계의 핵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세계의 핵이고 여기에서부터 이 안산이 쭉 내려져 있는 거예요. 명당 맞아 안 맞아? 중국이 이렇게 아시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프리카도 이렇게 돌아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돌아 있으면 아메리카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이중으로 싸고 있는 이 땅이 세계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어. 저 한반도가 아마 세계의 중심이 될 거야. 옛날에는 뭐 독일이 중심이다. 프랑스가 영국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거기는 변방이야. 알겠죠?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홍보가 나가. 전 세계. 알겠습니까? 끝이구나. 홀린 듯이 계속 듣고 있었네. 이게 막 그렇게 긴 영상은 아니거든요. 예언서나 미래,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과연 인류가 멸망을 할까, 안 할까, 살아남을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봤을 때 그런 걸 궁금했었는데 그때는 막 미국이나 유럽, 서양 예언가들이 앞으로는 유럽은 물에 잠기고 미국은 서쪽의 산맥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완전 동부, 서부, 동부가 물에 잠기고 가운데만 좀 남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살아남는 곳은 이제 그럼 어디가 살아남을까? 그런 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류가? 그런 쪽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이 강연 짤을 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유일하게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곳이고 가장 만약에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망상 잘하시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이 만약에 비지지자분들이 볼 수 있다면은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우리 한반도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헬반도가 아니고요. 네, 혐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 나라인데 뭐 헬조선 막 이러면서 그런 비속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자긍심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우리 자긍심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그러니까 망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망상을 하냐면은 이 대한민국이 저기 남미 중앙에 있었으면 다 주변 국가 때려잡고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이런 망상을 하는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왜 우리 조선 땅,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은 왜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당하기만 했지? 맞아요.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막 수치스러워서 하기 싫다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역사 좋아하긴 하는데 나 근현대사 별로 안 좋아해. 무슨 저기 우리 고구려 땅 저 때가 최고고 이러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못 들은 상태에서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러게 우리나라는 정말 좀 당하고만 산 역사인가 보다. 맞죠. 좀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뭐 경제 10대 강국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쉬웠어요. 우리 과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총재님 강연을 듣고 이제 지금 강연짤 말고 다른 강연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고슴도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당하긴 당했어요. 당하긴 당했는데 결국 먹히지는 않았잖아요. 일본이 잠깐 했었지만 결국 뱉어냈죠. 마치 가시에 찔린 것 마냥.
결국에는 아무도 그렇게 이렇게 범하지 못했어요. 확실하게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이 한반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노리지만 오히려 노리는 와중에 계속 크고 있고 힘을 계속 얻고 있고 약간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네,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외세 침입도 많이 받았고 네. 거의 1000번 이상 받았잖아요. 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자원은 또 하나도 안 나. 그러게요, 진짜. 자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땅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 당군이 최악의 자리에 나라를 세웠다 이런 맞아. 말 할 정도로 진짜 왜 우리는 이런 곳에 나라를 만들었나 그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가 다들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순환과 고통을 좀 가장 많이 겪은 나라 그런 민족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 수 있지 않나 그러게요.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되고 앞으로의 정신 문명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끈다라는 예언도 많이 있고 그렇게 저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 또 때마침 저게 딱 뭐죠? 지워져가지고 딱 남한만 저렇게 땡그랑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침입 받으면서도 계속 고군분투하면서도 살아남으면서 그런 DNA 유전적 기질이 우리 안에 다 잠재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일처리라던가 뭔가 하여튼 우리는 좀 더 빠릿빠릿한 민족이잖아요. 답답한 것도 싫어하고 네. 뭐 건물 짓는 것만 봐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후다닥 지어버리고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우리가 저런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어딜 막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무참히 뭔가 노력하고 이랬다면은 그 업이 분명히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다 쌓여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오면은 당하고 뭐 그런 거는 많이 했지만 어디 약탈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결한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과거의 영광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근래에 들어서 그렇게 많은 강대국들에게 밟히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으면서 이제 다가올 영광을 맞이하고 있고 그 중심에 허경영 총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 팀장님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은 많이 안 했잖아요. 네, 당했으면 당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전은 많이 했단 말이죠.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것처럼. 그러게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 싸워서 서로를 멸망시킨 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려서 같은 형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벌로 인해서 이런 작은 한반도에 갇히게 됐다. 외세 침을 받고 원래는 고구려 땅도 넓고 그랬잖아요. 네. 완전 그런 걸 다 잃고 나서 약속으로 전략해서 스스로 이제 형제를 해친 만큼 외세로 고통을 받아라.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그려주시는 정말 저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핵이잖아요. 어떻게 딱 이런데 우리 선조들은 자리를 잡았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서양에서도 동방의 인물이 나온다. 전 세계를 호령할 통치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다 섭리 아닐까요? 이런 것도 우리는 과거에 엄청 번성했는데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근데 쪼그라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전 세계를 쫙 뻗어나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아닌가. 그 중심에 총재님이 계신데 아직 정말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여담인데 제가 네. 책을 보다가 원래 일본이 한 번도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각이 변동해서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마 중국도 예전에 이렇게 오목하게 좀 더 아마 한반도가 붙어 있든지 이랬을 텐데 이게 분리되면서 이렇게 한반도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냥 한 대륙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이론이 있더라고. 판게아 이론인가 있는데 다 이렇게 맞추면은 해안 라인이 똑같대요. 일치한데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질문 드려보고 싶다. 그때는 어떤 시기였고 언제 이렇게 나눠졌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서해 바다가 낮아요. 밑에 땅으로 연결돼 있어요. 중국이랑 실제적으로 땅으로 연결돼 있고 그 지도에 보면 발해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발해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발해
만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지어진 것도 궁금한데 또 또 역사적으로 보면 발해가 저쪽 왜 멸망한지 고구려의 후예잖아요. 음. 발해가 왜 멸망한지 원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갑자기 멸망했다 이 정도? 근데 왜 갑자기 멸망했을까? 화산 폭발 이런 걸 예상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뭐- 강성하다가 갑자기 멸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쓰나미? 약간 화산 폭발 쓰나미로 해서 멸망하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중국 쪽 바다가 이렇게 약간 열려 있는데 그쪽을 발해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가 이제 발해가 갑자기 쓰나미 같은 걸로 침수돼서 뭐 망하고 그걸 발해만이라고 짓지 않았나 뭐 이런 그거 생각도 해보고. 조조태는 그것도 말했잖아요. 친나? 차이나? 그것도 말했었잖아요. 아 친나. 진화죠? 친나는 이제 차이나가 이제 친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신라, 아, 신라 예. 이거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차이나라는 중국 이름을 지었을 때 그 근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대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이름. 네. 코리아도 왜- 마찬가지. 네. 중국이면은 차라리 뭐야 영어로 중국을 영어로 치환하면 미들 킹덤 뭐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아무런 중국과 연관이 없는 차이나라는 영어 이름이 그러게요. 지어진 거는요. 서양 사람들은 그때 그 부르던 명칭 그대로 나라 이름을 따다 썼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한 거는 원래 중국이 과거에 친나, 신라 약간 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발음은 그렇게 된 거다. 그럼 우리는 꼬려였고 중국 그쪽은 신라였던 거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 대륙 쪽에 뭐 신라도 있었고 어. 백제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는데 축소된 거죠. 저희가 아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중국 보면은 중국에도 신라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왜 있는지 모르는 거죠. 중국인들도 역사관들도 왜 중국에 신라방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재밌다. 그래서 그런 걸 막 탐구하는 역사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총재님 강연 보면은 이제 뭐 환단고기 얘기도 하시면서 과거엔 우리가 엄청 동서이만이 네. 뭐 남북 엄청난 거대한 국가였다 그렇게 말씀도 이제 하고 계시니까 약간 조금씩 더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한반도가 지구의 핵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핵이란 게 응축돼 있는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핵폭발처럼 다시 전 세계를 뭐 지상 낙원으로 만들 때가 곧 오길 바라봅니다. 꼭 와야죠. 안 그러면 다 같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민족이 뭐 소위 멱살 잡고 다른 민족 같이 이렇게 딱 가서 세계 통일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보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지지자분들 모두가. 네. 그때까지도 힘차게 가야죠. 막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한많은 민족, 한민족 하면 한많은 민족, 한얼, 한마음, 한얼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게 한많은 민족?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부침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한 많은 애 꽂혔는데 그 총재님 어린 시절도 보면은 그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정말 밑바닥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깊이 공감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다고 풀이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민족을 약간 한많은 민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쌓았던 만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세계로 딱 뻗쳐 나갈 때 마치 총재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간 오히려 그 다른 민족들이 약간 어려운 부분 그런 거 더 잘 캐치해서 좀 빨리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심성을 또 가진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고요. 우리 한민족이. 우리 국민분들이 한반도 한국에 사는 거에 대한 이제 헬조선이라기보다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여태까지 국민들이 이제라도 허경영 총재님을 잘 알아보시면 진짜 헬조선이 아닌 해븐조선? 해븐조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열광하잖아요. BTS나 뭐 오징어 게임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아이돌들도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뭐 우리가 스승의 아버지 국가고 스승의 국가가 된다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우리 예의범절이나 선진화된 그런 정치 제도를 보고서 더 감명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들 생일 선물을 챙겨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거 하나에 외국인들은 엄청 감명받고 그런 거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요. 대통령이 국민들 생일날 케이크나 선물을 보낸다라는 거. 그런 것만 봐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약들이 펼쳐진다면은 전 세계인들이 알아서 여기 와가지고 한국의 이런 정치나 이런 문화들을 배우러 오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 득점왕 했잖아요. 네. 정말로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도 이미 다 모르는 사람 없고 이미 어느 정도 정신적인 문화적인 컨텐츠 부분을 점령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영화도 그렇고. 이제 토대는 다 됐고 이제 구심점에 가진 인물 한 명만 나오면은 진짜 우리는 그렇게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